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은 폭염은 좀 머무른 것 같은데요. 자, 내일부터 이 장마가 멈추면 다시 또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폭염이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건강 관리를 특별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가 넘었는데요. 식사하시고 나서 제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공식 관저, 이 한남동에 있는 외교장관의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이제 바꿨는데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본래 이번 주말쯤 이전할 것을 고려 중이었는데요. 이 비가 오고 이러는 바람에 좀 공사가 늦어져서 이달 중순쯤 이사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한 10여 분 정도 걸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 3, 4분 정도로 단축될 것 같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대통령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입장문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인적 쇄신을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래요, 지금 조수진 의원이 어제 당과 정,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 다 인적 쇄신을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적 쇄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인적 쇄신에 동참을 했어요.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내대표직을 내놓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원내대표가 와서 이 원내대표 체제하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 서둘러서 바보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지금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 아주 잘못됐다. 도대체 안타깝다. 이런 것은 다 무리한 바보짓이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이디어로는요, 뭐냐, 이미 만신창이가 된 당인데 이거를 이끌어갈 동력을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퇴했다면, 지도부가 상실했다라고 한다면 총사퇴를 하라. 그래서 원내대표를 아예 다시 선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지도부 구성권을 전부 다 갖도록 해서 당대표 거치가 결정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가는 이런 형식의 비대위. 그러니까 지금같이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본인의 원내대표는 유지하면서 비대위를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권성동 당신도 그만둬라, 당에서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아예 없도록 하라. 이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이 서병수 의장이 괜히 전국의 소집을 거부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한다면 이번에는 받아들여질 것인데 왜 자꾸 꼼수로 돌파하려고 하는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최초로 조수진, 그 다음에 김태흠, 이어서 홍준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당내에서 이 본인의 실명을 걸고 당정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그런 의원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대통령실 입장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요, 어제만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에 관해서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의 깊게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 플러스 알파. 듣는 것 플러스 알파가 뭐냐, 그 인사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입장이 밝히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강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것은 이제 빨리 당을 정상화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비서실도 달라져야 되겠고, 이제 재정비가 필요하고 정부 부처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실, 비서실, 그 다음에 행정부처 대정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위 인사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대통령실과 관련해 가지고는 엇박자도 내고 또 민심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설익은 정책은 발표하고, 이러니까 민심 위반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정부 측에 대해서도요, 변화,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당에서의 말하자면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맡았잖아요. 그리고 당권 주자고. 그래서 김계현 의원의 이러한 쇄신 요구는요, 상당히 좀 무게가 있는 것 아니냐. 압박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도 달라져 가지고 무엇을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달리 쇄신 등과 관련해서 추가로 대통령실의 입장을 낼 게 아니야. 이건 대통령이 내는 거야. 이러면서요, 인적 쇄신론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 대통령실 안에서 익명으로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흉악 끝나고 나면 어떤 쇄신을 한다는 거, 인적 쇄신, 이거는 전부 다 근거가 없다.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시사전에서 내놓은 김대기 실장과 일부 수석의 사의 표명설, 이거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민인 지도체제 개편과 관련해서요, 당과 같이 민생도 그렇고 해결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당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대통령 참모들의 반응은 약간 좀 헷갈려요. 어떤 분은 휴가 때 계획했던 지방 방문까지 취소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쇄신을 하라고 하는 국민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은 오롯이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대통령실의 참모는 대통령 승인도 없이 참모단이 나간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그리고 이 광복절 행사도 있고 취임 100일 준비도 있고 또 주요 공직 후보자 인선도 있는데 이렇게 태산같이 많이 이 일이 쌓여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의도적으로 흔드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적 견해도 산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 또 어떤 일이 있냐. 제가 보기에는 한 4-5번째 있는 일인데요. 매월 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번에는요, 어디에다가 신변 위협했느냐. 아주 과감해요. 어제 저녁 8시 34분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다가 대통령이 죽을 확률은 99.9%다. 경호 잘해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송파 경찰서에서 불과 2시간 만에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자, 검거해서 8시 34분에 올렸는데 10시 16분에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주거지로 출동을 해서 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경찰서에서는요, 입건 여부라든가 법리 검토 이런 걸 한 다음에 처리할 계획을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저도 빠짐없이 이러한 테러 위협과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한 4번, 5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달에 맨 먼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이죠. 20대 남성이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하실 분을 구한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까지 언급하면서 다시 신라 같은 희망을 불어넣어줄 열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6월에는요. 대학생이에요. 이번에는. 대학생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린 사람을 A씨라고 하면 5월 취임식 때 테러하겠다. 이 사람이 B씨. 이번에는 6월에 나온 건데요. 서초동 자택을 테러하겠다. 이건 대학생이 올렸어요. 대학생이 왜 이걸 올렸느냐? 왜 평사월급 200만 원 올려준다더니 안 올려주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개인적인 불만 표출 차원에서 글을 게시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요. 지난달 29일 날 이 2명은 전부 불구속 송치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말이죠. 또 이 뭐가 있었느냐? 이 국정원 홈피에다가 112 신고를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 신변 위협을 하고 나섰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진표 의장을 살해하겠다. 10차례나 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이건 또 10대 남성이야. 그래서 10대 남성인데 이 남성이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국민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것까지 합치면은 4번째 지금 테러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장난으로 올렸다는 사람, 술 먹고 올렸다는 사람 별의별 동기가 다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 되게 녹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설령 장난 삼아서 올렸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테러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10대들의 경우에는 유혹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법의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당연히 이 경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전국위원회 키를 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를 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제 중진들 오찬이 권성동 의원하고 있었는데, 이 중진들 오찬에는요, 이 당권 주자들이 다 모였어요. 주호영, 정진석, 그 다음에 서병수, 그 다음에 홍문표 사선 의원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자, 이 모임을 갖고 나서 기자들에게 이제 밝힌 내용을 보면, 우선 언론에서 5일날 전국위원회하고 상임위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 상임 전국위에서 당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비상상황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그 비상상황이라고 설정을 할 것이냐, 결론 내릴 것이냐. 물론 의총에서 내렸으니까 상임 전국위도 그렇게 내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과제는 뭐냐? 그러면 당헌 당규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겠느냐? 그럼 법리 해석도 해야 되고 당헌 당규 개정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일 전에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5일날 열으려면 내일 수요일날 3, 4, 5니까요. 내일 수요일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물리적으로 시간 확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겠냐, 이런 또 위험도 안고 있다. 그래서요, 비대위는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의 6개월 징계짜리 이게 자동으로 제명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왜냐면은 저도 말씀드렸고 바로 자동 제명시키기 위해서 비대위가 불가피한 거예요. 왜? 자동 제명이 안 되고 이렇게 6개월씩 계속 지방을 행보하면서 난장판을 피우면 이게 당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리가 없어져, 아예 대표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당한 당규에 따라서 이준석이가 사표를 내지 않을 수 없게, 사표를 내고 안 내고 간에 아예 우리가 그게 추미애 때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자리를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문재인 코드 검사들 잘라낼 수 있잖아요. 이게 추미애식 인사 개편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비대위도 열려가지고 딱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리를 지금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요, 저절로 자동 제명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가 만만치 않게 버틸 확률이 있다. 이런 이제 고민을 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또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면서 전국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을 하긴 하는데, 자, 이거는 의도적으로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 이 비대위 체제의 돌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불만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최고위 의원들이 몇 명이 세 명이 사퇴를 냈으면 고려된 선출 최고위원만 별도로 뽑아서 잔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 이런 또 의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절반의 기환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중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전국 어떻게 돌아간 거냐, 오늘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그 전국위원장이 다 얘기했으니까 전국위원장이 자세하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서 현장을 이탈했고요.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비대위원장 논의는 남모가 없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들 후보로는 거는 데는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는 나온 바 없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고요. 주호영 의원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또 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이런저런 당 걱정을 했고, 하여튼 당 걱정, 당과 나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리고요, 비대위원장 후보로 주호영 당신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요,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직접 본인이 나설 생각 없느냐, 이런 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나도 의견은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지금 분위기인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오늘 마친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밝히고요. 추려진 후보가 있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을 잘 듣고 수렴하겠다. 의원들에게 그룹별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비대위 이제 체제 돌입과 관련해서 지금 속견속결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선임이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가장 무거운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비대위원장의 이런 선정 문제와 관해서 장제원 의원도 오늘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이 자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비대위 성격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물으니까 앞으로 선출될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다만요, 지금 현 단계에서 조경태 의원은 오늘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한테 당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들고 대통령 지지들도 지금 지지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누군가는 선당 후사하는 마음으로 당에 헌신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제안이 들어오면 기꺼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은 제안을 받지 않았고 여러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정형인지 혁신 비대위인지 논란이 좀 있다. 그러면서요, 본인은 조경태 의원 본인은 복합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민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당정과 대통령실까지 전면 쇄신하지 않으면 분위기를 반전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가 비대위를 맡게 되면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요, 비대위의 임기에 관해서는요,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많은 의원과 당원들이 협의하고 논의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참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2019년도 11월 7일 날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때 말이죠, 통일부가 얼마나 얼빠진 일을 했느냐. 북한한테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에 유엔사에 이 송환을 하니 뭐 이 관련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이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적십자 명의로 협조 요청은 하면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협조 요청 공문을 적십자에다는 안 알렸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얼마나 급비리의 전광석가처럼 북한에 보내는 게 급해서, 또 얼마나 몰래 보내는 거가 중요해서 보안 유지 차원에서 아예 적십자에서는 통보도 안 하고 유엔사에는 거짓말로 적십자사가 요청한 것처럼 유엔사를 기만했다. 이것이 오늘 한기호 의원의 폭로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이 정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뉴스를, 국내 뉴스를 마치고요. 이제 한마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알카에다의 수계죠. 알카에다의 수계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가 이 CIA가 운영하는 드론 공격에 의해서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 무기, 그동안에도요, 이 테러범들 사살할 때 썼던 무기인데요, R9X라고 하는 닌자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서 딱 쪽집게 같죠. 대상 인물만 딱 핀포인트해서 죽이는 이러한 이 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무기에는요, 폭탄이 들어있지 않고 6개의 칼날이 펼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핀포인트에서 공격을 하고,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지난 4월달에 미 CIA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알 자와리가 살고 있다, 이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바로 어제죠, 8월 1일 날 이 사람이 테라스에 나와 있다, 자기 집에 테라스에 나와 있다, 이걸 알고 딱 그 순간을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쏘아서 죽였다. 그런 바람에요, 이 가족들도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결국은 그래서 작년에 이 아프가니스탄 미국인이 철수하기 시작했잖아요. 철수 1주년을 앞두고 이 제거를 했는데, 그야말로 앞으로도 철저하게 테러범들은 제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더 이상의 테러 수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닌자, 헬파이어 미사일을 통해서 이런 알카에다의 테러범을 잡은 거, 이거가 김정은한테는 아주 섬찟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에도요, 이 많은 테러 주범들을 이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전부 폭사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 이렇게 마침 요즘 김정은이가 벼랑 끝 전략으로 이 군사적인 긴장 도발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때 이 알카에다의 수계 폭사시킨 거 굉장히 잘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그야말로 정확한 맞춤형 공습의 성공이다. Precise Tailored Airstrike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작전의 성공의 작전을 이끈 미국 정부 그리고 미 정보기관의 역량 다시 한번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